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암 집단 발병은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해준 첫 번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17년간 비료 공장 가동을 방치한 익산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역학조사를 제때 하지 않은 환경부를 선포하고 소송 등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춥다가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어제 익산 장전마을 주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드러났는데 주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개정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주변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생긴 비특이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며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역학 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 원인 물질로는 담배 찌꺼기, 즉 연초박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그리고 NNN과 NNK로 꼽았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연초박을 가격이 더 비싼 유기질 비료로 가공하기 위해서 기계로 건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업장 바닥과 벽면, 원심 집진기 등 비료 공장 내부에서 발암물질이 일부 검출됐고 마을 주택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비료 공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업체는 대기 중 무단 배출에 이어 무단 폐수 처리로 3번, 악취로도 8번이나 적발됐지만 폐업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유기질 비료로 사용했다고 익산시에 불법을 자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익에만 급급한 업체와 허술한 관리 감독이 빚어낸 인재라며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비료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연초박 퇴비 재활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조만간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인과 관계가 밝혀진 만큼 피해자 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익산시도 마을 주민 건강 전수조사와 아직도 남아있는 비료 공장 주변 일반 폐기물 1,400톤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부 역학조사로 암 발병의 원인이 규명됐지만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책임을 물을 업체가 파산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남은 고령의 주민들의 바람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장전마을에 사는 신옥희 씨의 삶은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하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을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난 어제 원인도 모른 채 허망하게 떠난 남편이 더욱 그립습니다. 돌아가신 양반 너무 불쌍하고 또 보고도 싶고 내가 돈 주고 살려올 수만 있다면 진짜 내 돈 다 들여서라도 살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8년 전인 2001년부터 마을 건너에 들어선 비료 공장이 고약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민들에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청정마을로 유명했던 곳에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했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공장으로 농기계를 몰고 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노인에서 일하다가도 너무 연사하는 그냥 머리 아파 싶어 두려요. 2년 동안에 7명이 죽었다고 암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장은 파산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비료 공장이 쏟아낸 발암 물질을 정부가 제대로 걷어내주길,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 놓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좀 공기 좋게 그런 살기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바람이에요.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전마을 실태 조사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은 관련 기관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암을 유발하는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 비료 생산에 불법으로 사용됐는데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이를 허가해줬다며 공식 사과와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KTNG 역시 연초박을 제공한 만큼 주민 앞에 사과하는 등 책임을 통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이 콘텐츠 개발 명목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돈이 연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돈만 주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파호수의 물결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3D 영상. 도내 모 업체가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구현하려 했던 영상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실제로 단 한 차례도 시연되지 않았고 지금은 프로젝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수위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수차례 거쳐서 보안 요구를 지금 했는데 그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고 회수 쪽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국비와 시비만 4억여 원. 도출연 기관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이 진행한 기업 지원 사업인데 세금만 지원하고 정작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가서 이거 완전 총체적 부실이에요. 이게 과제물 자체가 납품이 사실상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4억 5천이라는 국비가 우리 시비가 다 없어진 거죠.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8천만 원을 지원한 도림미술관 영상 콘텐츠 역시 수준 미달로 단 한 번도 실제 상영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는 이후 진흥원에서 또 다른 연구 과제로 2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어떤 콘텐츠 진흥에서 발주하는 발주 사업에 제약을 걸어서라도 이런 업체들이 적어도 돈만 먹고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시죠. 진흥원이 콘텐츠 개발 명목으로 기업에 지원한 돈은 지난해에만 35건에 19억 원이 넘습니다. 통상 자치단체와 업체가 계약을 맺을 경우 선정부터 검수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만 진흥원의 기업 지원 과제로 계약을 하면 평가 과정도 책임 소재도 불명확합니다. 제조기업들의 매년 수십억을 지원하는 전북 테크노파크 역시 업체의 지원금 유용이나 폐업이 잇따르고 있어 도출연 기관들의 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도내 의석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사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15만여 명을 밑도는 익산갑 이춘석, 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김제, 부안, 김종회 의원의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 달 3일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현직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 간의 맞대결로 선거판의 혼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계량기 제조업체인 동호 코스모가 내년까지 새만금 임대용지 2만여 제곱미터에 8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동호 코스모는 가스와 냉온수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13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도내 61개 시험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입시 한파 속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익혀온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교시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5교시까지 이어지는 동안 수험생 결시율은 영어의 경우 11.9%까지 올라갔습니다. 수학을 뺀 나머지 과목은 지난해와 엇비슷했습니다.
출제위원회의 발표대로 고교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이뤄진 수능은 지난 3년간 내리 계속된 불수능이란 오명을 피한 듯 보입니다. EBS와 적잖이 연계됐고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가 많았던 만큼 수험생들은 성적 결과를 낙관하는가 하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 국어가 좀 쉽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옛날보다 전년도 시험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고 오늘 시험도 노력해서 봤으니까 좋은 성적 나오길 기대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수송 요청이나 수험 관련 경찰 신고가 도내에서만 12건 접수됐으며 수송 요청자들은 다행히 시험에 모두 응시했습니다. 최고령은 67세, 최연소는 14세였고 일부 부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되고 결과를 토대로 유불리를 따져 정시나 수시 지원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작년이랑 과목별 편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잘 나온다면은 정시를 노려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수능 이후 수시 지원자들은 지원 대학에서 면접이나 논술 등 전형을 치르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집니다. 또 다음 달 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합격자는 내년 2월 4일 이전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승하원의 시설이 개선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국비 42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노후된 전주 승하원의 현대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 승하원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으면서 화장로 고장이 잦고 유골 봉안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보다도 김장 담그기일 텐데요. 도내 곳곳에서 김장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직접 지은 배추로 김장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나눔이 잇따라서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23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원 400여 명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3,500포기를 담갔습니다.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그 양념 모든 것을 마음의 청을 보내니까 좀 듬뿍 잡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김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김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도내 32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우수 인력을 현장에서 채용하고 취업 컨설팅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21일에는 남원에서도 개최됩니다. 완주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마을 공동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40여 가지의 로컬 푸드로 조리한 급식을 주 2회 5주간 마을 급식 장소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71개소로 확대됐습니다. 농업인의 식사 부담을 덜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여 농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을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제설제 2,500톤을 확보하고 주요도로 90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했으며 중장비를 동원한 도로변 정비를 병행해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문화 부부의 이혼율이 일반 가구의 7배에 달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두세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은 3.7%로 일반 가구 이혼율 0.5%에 비해서 7배가량 높았습니다. 주요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32%로 가장 많았고 학대와 폭력이 18.2%, 경제적 무능력이 16.7%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 수는 23만여 가구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고
가구원 수별 분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5년 22%에 머물던 도내 1인 가구는 2016년에 30%를 돌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이 오늘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이미지 무용극 장수 가야를 올립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낸 창극이 오늘과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완주 극단 오락이 오늘과 내일 삼례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를 연극화해 무대에 올립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에서는 사연으로 이뤄지는 고상한 찬호 씨의 연애 상담쇼가 오늘부터 공연됩니다. 주얼리와 공예 분야의 탄소 소재를 접목한 시제품 전시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인돌 생태문화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고창 고인돌 공원 내 중립선사 체험마을에서 열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주푸드 김장문화축제가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나는 뽁뽁이다를 주제로 내일 전주 충경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에너지 전환 박람회가 열립니다.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은 모레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별자리 강의 등 주말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지구촌 문화예술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유스호스텔 등 익산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춥다가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15도, 정읍 2도에서 1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13도, 진안 영하 2도에서 12도, 서해안권 군산은 5도에서 16도, 고창 1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에서 보통 수준,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는 좋음,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